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월 아파트 거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3,199건이에요. 2월에 3,800건보다는 좀 더 많이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은 14,700건이 등록돼서 2월에 15,000건은 가뿐히 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영업일 일수 고려했을 때 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매수의 지수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매수의 지수 KB에서 조사하는 내용 봤더니 75.3에서 80으로 올라갔어요. 6주 연속 하락세가 끝이 났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요, 96.1에서 100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울 아파트 매물은요, 소폭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요, 48,500건이 등록됐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 한 4,500건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확대가 됐어요. 0.05에서 0.07로 확대됐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세가 확대됐는지 저희가 자치구별로 보면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축 이슈가 엮여 있다는 부분이죠. 경기도 지역은 0.34에서 0.32로 소폭 떨어졌고요. 인천 지역도 0.49의 폭등세에서 이번 주에 조금 상승률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요, 전주와 큰 변동사항은 없었는데 인천 지역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반응이 빠른 강남 재건축 호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어요. 자, 지난주에 23억 7천만 원의 최저 호가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24억으로 3천만 원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거래도 없는데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음마아파트 역시도 이번 주에 거래가 없는데 21억 5천만 원에서 21억 7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추가적으로 호가가 올라간 모습. 이게 비단 음마아파트나 잠실중 5단지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기대감이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이런 식으로 거래 없이 호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15억 이상 고가 대단지 아파트 살펴볼게요. 잠실 리센츠 아파트는 일주일 사이에 거래가 2건이 등록됐습니다. 초소형 면적 빼고 거래가 1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23억이었던 최저금 매물 이번 주에도 23억으로 일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22억으로 호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잠실 리센치하고 키 맞추기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전용 59제곱미터 거래가 2건 추가가 등록이 됐네요. 자, 이번 주에 이 아파트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지난주 대비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5월 말 잔금 조건이에요.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양도세 개편안과 종부세 강화 방안이요,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 못하고 일부 급매물 나오는 정도로 이제 그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단지만 살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6월부터는 대치동이나 삼성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릴 줄 알았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재건축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6월에 이게 다시 거래가 재개될지 안 될지 또 모르겠네요. 자, 반포주공 1단지 3주 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의 인근 아파트죠. 지난주에 21억 7천만 원 던 아파트 이번 주에 21억 6천으로 또 매매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왜 여긴 계속 1천만 원씩 꾸준히 떨어지나요? 자, 반포주공 1단지 3주 구는요,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완화 부분에 적용이 안 돼요. 자, 규제 완화로 덕을 보려면요,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 시행 단계에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자, 이런 식으로 관리 처분 단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이미 지자체와의 협상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매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호가가 빨리 올라가는 곳은요,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막혀서 재건축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했었던 초기 재건축 단지하고요, 이번에 우린 재건축 추진 중인데 이번에 이거 용적률 많이 받아서 사업성 좋아질 수 있겠네, 그래서 사업 중기 단계의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포자이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28억에서 27억 8천원으로 조정받았던 반포자이 이번 주에는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3월 19일 날 28억 7천만 원에 이제 추가 거래는 하나 등록이 됐었네요.
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살펴볼게요. 일단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 거래가 추가로 하나 등록됐습니다. 20억이 거래가 됐네요. 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는 지난주에 20억 9천만 원인데 이번 주에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방이동 코롱 아파트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15억 5천인데 이번 주에도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거래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거래도 안 붙고 매물도 적은 단지예요. 자,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 아파트 4월 9일날 13억 5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이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 아파트가 거래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붙고 있네요. 자, 주요 아파트 지난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3천만원 추가로 올라갔고 대치음마아파트가 2천만원 올라가면서 두 개 아파트 단지 모두 다 2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했는데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야, 거래가 없는데 호가 올리면 사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심리적 변화로 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뒤늦게 일반 아파트 호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올라가는 호가가 무주택 자들이나 또는 매수 대기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 실제 실거래로 이어지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호가 올라간다고 무시할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자, 리센트는 지난주와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트리지움은 5월 잔금 조건에 급매물이 나오면서 5천만원 하락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지난주 대비 1천만원 추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포자유와 파크리오는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15억 미만 고가 아파트 방이동 코롱 아파트와 위례 24단지도 이번 주에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번 주에는 하락 추세가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금 이제 안 좋은 불씨가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부동산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0.27에서 0.25로 상승률이 둔화가 됐지만 서울 지역은 올랐습니다. 경기도 지역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됐어요.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은요, 수도권 지역과 서울 지역은 일단 안정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인천 지역, 경기 지역은 이제 상승률이 많이 둔화됐지만 인천 지역은 여전히 많이 올라갔네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시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외진 지역까지 사시는 건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의 직장 출퇴근과의 거리까지 고려하시면서 실수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늘어날 공급도 좀 감안하시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12일 기준 한국 부동산 통계 자치구별로 살펴볼게요. 동남권 지역이 0.08에서 0.09로 다시 상승률이 확대됐습니다. 자, 서초구하고 강남 지역, 송파 지역 상승률이 크게 늘어났네요.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가 전체적인 자치구 상승률을 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구 지역이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0.09에서 0.07로 올렸습니다. 자, 노원구 지역 특히 중계동, 하계동, 상계동 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주공 아파트가 많이 위치되어 있죠. 이 아파트들의 재건축 이슈가 불거지면서 호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매수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많이 비추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가 워낙 많이 몰려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 규제를 서울시장이 과연 해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 12일 기준 한국 부동산 통계 경기도 주요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과천 지역 말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외곽 지역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전세 매매 가격이 급등하니까 경기도 지역에 내 집 마련하고 거기에 위치했던 사람들이 다시 바깥으로 밀려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외곽 지역 상승까지 왔다는 부분이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다. 매매 방식으로는요, 분양을 기다리셔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재건축 이슈가 다시 서울 부동산을 불안하게 할 트리거가 될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재건축 상승폭이 6배가 확대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서시장이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서인지 호가 높인 서울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는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주의 가치가 늘어나는 규제 완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재건축 사업을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이게 항상 딜레마인데,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컨트롤의 이제 문제 부분이고, 이것이 변창 국토부 장관이 좀 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발 불안은 계속해서 일반 아파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급등만으로 절대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감 부분, 그래서 재건축 이슈가 앞으로 서울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